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 섬을 두고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그린란드인가? 빙하와 눈밖에 없는 땅이 미국 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미국 본토 방어, 러시아 중국 핵 전략, 나토의 해상 생명선, 그리고 북극 패권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장악 필요성을 다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발언으로 조롱과 비판을 받았던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보수 진보를 막론한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경제지이자 전략 분석에 강한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최근 보도를 통해 그린란드는 북미와 북대서양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리입니다. 지도에서 워싱턴 DC와 모스크바를 직선으로 연결해 보면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땅,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군사 용어로 말하면 이 구간은 대권항로, 즉 가장 짧은 비행미사일 경로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발사한다면 그 미사일은 거의 확실하게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극 항로를 활용할 경우 그린란드는 미국을 향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 루트가 됩니다. 즉, 그린란드는 공격의 출발점이 아니라 방어의 최전선인 셈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은 그린란드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P2P 기지를 통해 우주군 병력 약 150명을 상주시켜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운용 중입니다. 이 기지는 레이더와 위성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 중국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그린란드 전역에 최대 1만 5천 명의 병력을 배치해 소련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덴마크의 동의 없이 핵무장 폭격기를 배치할 정도로 그린란드를 사실상 미국 전략 자산처럼 운용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군비는 대폭 축소됐고 미국의 통제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핵심은 차세대 미국 본토 방공체계, 이른바 골든돔 구상입니다. 골든돔은 러시아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ICBM, 우주 기반 공격까지 모두 포괄해 방어하겠다는 미국판 통합 방공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골든돔의 가장 이상적인 전진 배치 지점으로 그린란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미사일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만을 위한 방어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가
나토 전체의 안보 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북극권에서 남하하는 러시아 군함과 잠수함은 반드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혹은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를 잇는 해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구간은 군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병목지대, 바로 GIUK 해협과 베어 해협입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쪽이 북대서양의 해상 패권을 쥐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 진출이 막힌 러시아는 나토 해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 병목 구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토 역시 러시아를 견제하거나 북극 전략을 실행하려면 같은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이 지역을 관할하는 덴마크군이 러시아 해군을 단독으로 저지할 역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토는 20년 동안 덴마크의 그린란드에서 러시아 위협을 제거하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덴마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때가 왔다.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이 발언은 외교적 수사라기보다 안보 책임의 이전을 요구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즉,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해 나토의 북극 방어를 사실상 대신 맡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 문제를 다뤄온 국제기구 북극이사회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발족한 협의체로 북극해의 영토나 영해를 둔 8개국이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나머지 국가들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협의체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로 외교 축을 옮겼고 북극은 러시아 아시아 진영과 미국 유럽 진영으로 분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준북극 국가라고 부르며 북극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쇠빙선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40척, 미국은 단 1척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는 중국이 쇠빙선 3척을 북극해에 파견해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 안보 당국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즉, 그린란드는 이제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된 북극 패권 경쟁의 핵심 요충지가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집착은 결코 돌발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미국 본토를 향한 ICBM의 최단 경로, 나토 해상 방어의 병목 지점, 북극에서 커지는 러시아 중국의 군사 협력, 그리고 무너진 국제협의 체계, 이 모든 요소가 그린란드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말합니다. 그린란드는 안보상 필요하다. 이 발언의 무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린란드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닙니다. 그린란드는 차세대 세계 안보 지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